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세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민수와 중학교 2학년 딸 수빈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정말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수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하고 남편은 7시쯤 들어와서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바로 6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에 금이 갔대.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자.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가족인데.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괜찮았어요. 아프신 분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빨리 나으시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많이 나아졌다. 일상생활에 지장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아예 여기 눌러 앉으실 심산이구나.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오면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할 때 면, 울, 화섬 이렇게 분리해서 세탁망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뭘 하신 줄 아세요? 제 속옷부터 시작해서 남편 와이셔츠, 수빈이 교복까지 다 한꺼번에 끓는 물에 삶아버린 거예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세탁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빨래들이 이상하게 변색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끼던 비싼 속옷들은 완전히 형태가 변해서 못 입게 됐어요. 어머님, 빨래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너가 힘들까 봐 해준 건데 뭘 그래? 이런 식이었습니다. 냉장고와 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가족은 간단하게 먹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냉장고를 완전히 정리하시면서 라면, 과자, 인스턴트 음식들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다 갖다 버렸어.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라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반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상을 가득 차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갖 젓갈류를 사오시는 거예요. 저랑 수빈이는 젓갈을 잘 못 먹는데도 말이에요. 창란젓, 오징어젓, 명란젓 이런 걸 2, 3kg씩 사와서 냉장고에 꽉꽉 채워 넣으시니까 정작 필요한 반찬 재료를 넣을 공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은 젓갈은 비닐봉지째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니까 냄새가 정말 심했고요. 어머님, 젓갈 좀 적당히 사세요. 냄새도 나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얘야 이런 좋은 거 언제 또 먹어보겠니? 몸에도 얼마나 좋은데 라고 말씀하세요. 여름이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에어컨을 켤 수가 없었거든요. 에어컨 바람 맞으면 뼈가 시려서 안 돼. 그래서 저희 가족은 선풍기만 틀고 여름을 보냈어요. 수빈이는 더위를 못 견뎌서 자꾸 친구 집에 가서 놀겠다고 하고 저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화장실 청소도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를 하실 때 락스를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변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뚫어뻥 대신 락스를 부어버리니까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꼭 새벽 2, 3시쯤에 안방 화장실을 쓸어 오시는 거예요. 거실 화장실은 너무 작아서 불편해. 그러면 저랑 남편이 깨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다음날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들도 다 망쳤어요. 저는 취미로 바질이랑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상한 비료를 주는 바람에 화분 절반이 다 죽었어요. 정말 힘든 건 시어머니가 큰 일을 버려놓고는 수습을 제가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혼자 시장에 가셔서 무거운 걸 잔뜩 사오신 다음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눕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회사에 반차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고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요즘 간병인들은 조선족이 많아서 노인들한테 함부로 한다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몇 달째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아팠는데 이제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목도 자주 아프고 입술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 와서 정말 힘들어서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나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랑 후두염 있다고 해. 너무 힘들어. 수빈이는 바로 개인톡으로 걱정을 해줬어요. 엄마 괜찮아? 왜 이렇게 아파?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음가짐의 문제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제가 이렇게 몸까지 아픈데 마음가짐의 문제라니요. 그날 밤에 혼자 베란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이혼하고 수빈이랑 둘이 살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반차를 자주 내니까 동료들이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없어졌어요.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수빈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엄마 왔다 하고 반겨줬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고 할머니께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수빈아, 저녁 같이 먹자. 방에서 먹을게요. 이런 식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없어요. 침실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죠. 정말 한계였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은 짙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남편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심각하게 얘기 좀 해요. 뭔데? 내 건강이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고. 이대로는 안 돼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눈치 보고 살고 있다고요. 어머니도 우리 가족도 모두 힘들어해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처음으로 남편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이제 거동하시는데 문제 없으시니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보시거나
솔직히 말해서 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까지는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효도라고 해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좋은 가족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 끙끙 앓지는 않기로 했어요. 제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